자, 일단 빨간 걸 먼저 생각해 보면요.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 있습니다. 재화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물건이에요. 제품입니다. 서비스는 용역이에요. 사람에 공급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전화, 통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다 서비스, 용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은 물론 지역적으로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그렇게 구별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어떤 것들입니다. 다 함축적으로 포함해서. 자, 그럼 이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파란 거는 여러분 이 돈의 움직임입니다. 파란 거는.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항상 실물하고 금융이 항상 같이 가요. 아이스크림 하나 실물 살 때 거래하는 건 금융이죠. 가격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시장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가게는 여러분이에요.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사기 위해서 지출을 해요. 그러면 재화 서비스를 구입해요. 자,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오셨죠? 지하철은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비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 요소 시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수요하는 데죠. 가장 흔한 생산 요소는 노동입니다. 노동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는 다 각자 일을 하잖아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을 제공해요. 또는 토지를 공급해요. 또는 자본을 공급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노동을 공급하고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임금을 받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랑 선, 초록색 선이 어디선가 하나 끊긴다고 가정해 보세요. 메르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장에 나타나질 않아요. 멤버인지 여기가 잘렸어요. 바깥에도 안 나가요, 사람들이. 여기가 잘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잘린 거죠. 수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일이 오래 가면은 여기가 잘려버리는 거죠.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물론 기업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윤의 일부를 유보했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에 보신 대로 갑자기 뭐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면은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가 순환하는 모형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엄청나게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 수출이 안 된다. 수출이 안 된다. 그럼 이 그림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그대로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수출은 뭐냐?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죠. 이거예요. 여기 가게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에요. 외국의 가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와 똑같이 메르스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설명할 때는 지금 오늘이 4번째 강의인데 1, 2, 3 여러분 어려운 고비를 넘으셨어요. 수요와 공급을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경제는 수요와 공급만 알면은 A+ 학점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모든 게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 가지 다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한 산수표를 만들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고 소비자가 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쭉 지금까지 설명해 왔는데 이제 거시경제, 큰 숲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다 볼 때도 수요와 공급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임금은
상품처럼, 재화처럼 다 동질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포인터, 라면, 아이스크림 비슷비슷하잖아요. 동질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능력에 따라서, 교육받은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노력과 훈련의 결과에 따라서 노동력의 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더 상품보다도 다양하게 결정돼요. 아주 단순한 노동력에서부터 아주 고급 전문가까지 똑같은 1시간을 일하는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지는 이 생산 요소 시장이 일반적으로 이쪽보다 분석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토지는 가격이 올라가도 어때요? 쉽게 이제 경제학 용어를 쓰셔야죠. 공급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토지는 그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대를 결정할 때 또 복잡해요. 여기서 지대하면은 땅에 대한 가격만 얘기하지만 전셋값, 임대료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세 계약을 2년으로 늘린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다 경제학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시면은 경제 큰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GDP도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경제가 세계화,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그 기업의 국적이 어디냐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1964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가 100달러였어요. 100달러. GDP가 증가하면은 사람들은 정말 잘 살게 되는 거냐? 여러분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수필하는 국민 경제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어려운 과제인데 우리가 받는 월급은 얼마다 한 사람이니까 간단해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를 계측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지표가 GDP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GDP가 얼마다. 근데 오늘 GDP가 뭔가 확실히 알고 가시죠. GDP라는 것은 영문 그대로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GDP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총재화의 가치 이런 뜻인데 GDP를 실제 계산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일정 기간을 두고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유량입니다. 유량. 플로우예요. GDP는 한 달간, 두 달간, 석 달간, 1년. 대개는 1년간을 놓고 계산해요. 2015년, 2014년 딱 일정 기간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최종 생산물을 계산해요. 왜 이 최종 생산물을 계산하냐? 저게 뭐냐? 자,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려면은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요. 타이어도 들어가고, 엔진도 들어가고, 유리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동차 한 대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뭐 수백 가지, 거의 뭐 10,000개 가까이 부품이 들어간대죠?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그게 다 모여가지고 그 가격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최종 생산물이에요. 그런데 최종 생산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타이어, 엔진, 공장에서 각각 그걸 생산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조립하는 데서는 자동차 3천만 원, 타이어 공장에서는 오늘 타이어 나온 게 2천만 원, 엔진은 1,000만 원. 그럼 타이어하고 엔진 공장에서 그 가격 계산하고 자동차에서 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중 계산이 되죠. 그걸 빼는 겁니다. 이중 계산을 빼는데 그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재화를 중간재화라고 그래요. 중간재화를. 근데 여러분, 같은 제품도요, 때로는 중간재가 될 수 있고 최종재가 될 수 있어요. 최종재라는 건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단계에서 팔리면 최종재예요. 어떤 경우냐? 타이어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은 타이어가 닳아요. 그래서 몇만 킬로 이상이 되면은 그분은 타이어 파는 데 가서 타이어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때는 타이어가 중간재가 아닙니다. 소비자한테 직접 팔리니까 이때는 최종재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재와 이중 계산을 다 고려해서 최종 생산물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계산을 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러니까 우리 TV가 뭐 52인치가 얼마다, 36인치가 얼마다,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GDP도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GDP를 계산하느냐?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GDP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생각해요. 일정 기간, 최종 생산물,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GDP를 계산해요. 아주 단순한 경제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나라에서 자동차 10대, TV 10대, 그리고 또 카메라 10대, 이 세 가지만 생산하는 경제가 있다면은 그 10대 가격을 각각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그게 GDP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GDP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동안은 GNP란 말을 썼어요. GNP하고 GDP는 무슨 차이냐? 이건 domestic, 이건 national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냐? GDP를 쓸 때는 속지주의입니다. 속지. 대한민국 땅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GNP를 쓸 때는 사람, 속인주의, 국적, 대한민국 국민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 생산하면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GDP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당연히 포함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GDP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경제가 세계화, 글로벌화 됨에 따라서 그 기업의 국적이 어디냐,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업이 지금 우리 땅에서 얼마를 생산하고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라 할지라도 증권시장에 가보면은 외국인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GDP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영국 기업이든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공장 좀 세우고 그 공장에 일자리 좀 만들고 그 사람들 다 해외에서 데려오지 못할 테니까 거기서 고용을 창출하는 게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GDP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총 생산된 게 아까 여러분 국민경제 그 순환에서 보셨잖아요. 다 지출이 해야 되잖아요. 생산은 100을 했는데 지출은 80만 됐다. 그럼 20은 재고로 어딘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국민소득, 국민계정, GDP를 계산할 때는 항상 총 생산하고 지출이 일치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균형점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어떻게 되느냐? 소비는 이제 가게에서 하는 거고, 투자는 기업이 투자하면은 또 그걸 사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 지출이 있습니다. 공공사업, 공공기관도 크잖아요. 경기가 나쁘면 정부 지출을 늘려요. 정부가 돈을 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정부가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순환 모형에서 보는 것처럼.